청취자 여러분, 새로운 집을 구하러 부동산에 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보통은 집 볼 때 어떤 조건을 제일 먼저 따지시나요? 아무래도 그 역세권이나 학군 아니면 뭐 주변에 대형 마트가 있는지 그런 입지를 가장 먼저 보게 되죠. 네네, 맞아요. 그런 전통적인 입지 조건들을 주로 보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전혀 다른 차원의 제안을 한다면 어떨까요? 다른 차원의 제안이요? 네, 그러니까 손님, 이 집은 학군이나 역세권 프리미엄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 거주하시면 생물학적 수명이 평균 10년 늘어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와, 수명이 10년이요? 네. 자, 만약 이런 계약서가 눈앞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 집에 얼마를 지불하시겠습니까? 아마 전 재산을 지불하겠다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다는 건 그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을 건드리는 조건이니까요. 그렇죠. 특히 이미 경제적인 부를 이룬 자산가들에게는 솔직히 이보다 매력적인 투자처는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이 그 어느 때보다 흥미진진한데요. 제가 처음 스마트 인사이트 랩의 150호 리포트를 읽었을 때 솔직히 무슨 SF 소설 읽는 줄 알았습니다. 제목부터가 엄청 강렬하잖아요. 네, 제목이 렁제비티 리츠와 실버 인프라, 늙지 않는 노년의 주거 혁명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부동산의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우리가 알던 입지, 로케이션에서 수명, 즉 롱제비티로 이동하고 있다는 게 이 리포트의 핵심입니다.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지금 인류의 마지막 영토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 오늘 이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최고급 인테리어나 호텔식 서비스가 들어간 아파트 분양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네, 그건 확실해 보이더라고요. 이것은 결국 인류의 욕망 그리고 자본의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갑자기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수명 연장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을까요? 그 해답은 현재 전 세계 부의 70% 이상을 쥐고 있는 베이비 부모 세대에게 있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요? 네, 이분들이 본격적인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자본의 물줄기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틀어지고 있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단 하나의 핵심 욕망, 바로 늙지 않는 노년, 즉 에이지리스 에이징입니다. 에이지리스 에이징? 그런데 솔직히 저는 약간 의문이 드는 게요. 이미 고급 실버타운이나 요양원 같은 시설은 꽤 많지 않나요? 아, 기존 시설들 말씀이시군요. 네, 경치 좋은 외곽에 지어져서 산책도 하고 간호사나 요양보호사분들이 꼼꼼하게 돌봐주는 그런 곳들 말이죠. 돈만 있으면 갈 수 있는 프리미엄 시설은 이미 충분해 보이는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기존의 고급 실버타운은 본질적으로 노화를 천천히 그리고 편안하게 맞이하게 해주는 케어의 공간이었어요. 아, 케어.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공간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글로벌 자산가들이 수십억 원의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는 곳은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단순히 아플 때 돌봐주는 걸 넘어서 생체 시계를 물리적으로 아예 거꾸로 되돌리는 영노화 솔루션을 원하거든요. 영노화요? 네, 문제는 이런 최고급 수요, 그러니까 질병 치료가 아니라 노화 자체를 막아버리려는 수요를 충족시킬 바이오 인텔리전트 주거 공간의 공급이 전 세계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요양원 침대가 부족한 게 아니라 내 시계를 멈추게 해줄 수명 연장 센터 자체가 없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요비저 리포트가 굉장히 도발적인 개념을 제시하잖아요. 스페이스 애즈 메디슨, 즉 공간이 곧 약이 되는 시대라고요. 예전에는 아프면 병원 가서 알약 처방받는 게 상식이었는데 네네. 이제는 내가 먹고 자고 숨쉬는 아파트 공간 자체가 나한테 맞는 약을 알아서 처방해 준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바이오 리얼티, 즉 바이오와 부동산의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리포트 핵심 데이터 중 하나인 에피제네틱스, 즉 후성 유전학 기술이 건물에 물리적으로 구현되는 현상이죠. 잠깐만요. 거기서 한번 끊고 가죠. 네. 에피제네틱스요? 단어가 갑자기 막 너무 무거워졌는데? 건물이 제 DNA를 막 조작하고 해킹한다는 뜻인가요? 그건 좀 무서운데요? DNA 염기 서열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닙니다. 약간 피아노에 비유해 볼까요? 우리 몸의 DNA가 피아노 건반이라면 에피제네틱스는 그 건반을 치는 피아니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아니스트요? 네. 건반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염증을 유발하는 나쁜 유전자 건반은 안 치고 세포를 재생시키는 좋은 유전자 건반만 연주하게 만들 수는 있잖아요.
아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프리미엄 롱제비티 인프라는 건물 전체가 아주 훌륭한 피아니스트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거주자의 생활 패턴을 분석해서 빛의 파장, 공기의 질, 스트레스 요인을 완벽하게 통제해서 유전자 발현을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죠. 와, 건물이 나를 위한 맞춤형 피아니스트가 된다. 이 비유가 확 와닿네요. 게다가 단지 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바이오 키친은 거주자의 장내 미생물 상태를 매일 분석해서 오늘 나에게 가장 필요한 정밀 영양 식단까지 제공합니다. 멋지긴 한데 여기서 약간 현실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도 차가운 벽돌과 콘크리트가 도대체 내 몸 상태를 어떻게 실시간으로 알아챈다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리포트에서는 이걸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라이프 OS, 인생 운영체라고 부르던데 이 거대한 시스템을 움직이는 첫 번째 동력이 뭔가요? 첫 번째 엔진은 바로 바이오 센싱 인프라입니다. 건물의 벽, 바닥, 거울, 심지어 침대 자체가 거대한 센서 덩어리인 거예요. 센서 덩어리요? 네, 거주자가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안을 걸어다니고 잠을 자는 것만으로 심박수, 호흡, 수면 패턴, 보행의 미세한 불균형까지 24시간 실시간으로 데이터화됩니다. BCI, 즉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나 첨단 웨어러블 기기랑 연동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넘어지면 삐용삐용 알람 울려서 관리자 부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네요? 낙상이나 심정지 예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진짜 핵심은 액티브 실드로서의 기능입니다. 액티브 실드요? 네, 예를 들어서 센서가 거주자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걸 감지하잖아요. 그럼 건물이 스스로 나섭니다. 건물이요? 네. 어떻게 나서죠? 조도를 수면에 최적화된 파장으로 서서히 낮추고 실내 온도랑 산소 농도를 알아서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는 AI 로봇이 장내 염증을 낮추는 특화 식단을 자동으로 서빙해주고요. 와, 솔직히 저는 그 대목에서 약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심박수, 내 스트레스, 심지어 화장실 가는 패턴까지 AI가 다 감시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이거 완전 프라이버시 지옥 아닌가요? 아무리 건강에 좋다지만 첨단 기술로 무장한 황금 세장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프라이버시에 대한 저항감이 엄청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리포트에 인용된 내용을 보면 자본이 왜 기꺼이 이 황금 세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지 그 심리가 나옵니다. 심리요? 네, 부유한 노년층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건 누군가 내 수면 데이터를 엿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건 바로 자아의 소멸입니다. 아, 자아의 소멸. 치매로 기억을 잃고 육체 통제력을 잃고 결국 내가 누군지조차 모르게 되는 그 상실감이죠.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지키다가 고독하게 인지 능력을 잃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내 데이터를 내어주는 대가로 온전한 자아를 유지하며 120살까지 사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나를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냐는 거군요. 그 말을 들으니까 왜 프라이버시를 반납하는지 확 이해가 됩니다. 네, 생존의 문제니까요. 그런데 육체를 그렇게 철저히 관리해준다고 쳐도 또 다른 문제가 남지 않나요? 몸은 20대처럼 건강한데 120살까지 혼자 그 완벽한 방 안에 덩그러니 앉아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아무도 안 찾고 무의미하면 그게 축복일까요? 우울증 때문에라도 인지가 떨어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고립감은 노년의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죠. 그래서 이 공간을 움직이는 두 번째 핵심 엔진이 등장합니다. 바로 커뮤니티 자산 엔진입니다. 커뮤니티요? 롱제비티 인프라 안에는 은퇴한 글로벌 기업의 임원, 명의, 석학들이 모이는 지식센터가 존재해요. 이 시스템은 거주자들이 평생 쌓아온 고급 노하우를 그냥 썩히지 않습니다. 이걸 지식 STO, 즉 토큰 형태로 자산화하는 거죠. 지식을 자산화한다고요? 네, 예를 들어 은퇴한 마케팅 전문가가 외부의 젊은 창업가에게 사업 멘토링을 해주고 그 대가로 단지 내에서 쓸 수 있는 토큰을 받는 식입니다. 이거 진짜 흥미롭네요. 단순히 노인정에서 장기나 바둑 두는 게 아니라 아파트 커뮤니티 전체가 거대한 두뇌 탱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퇴한 전문가들을 위한 초고급 오프라인 링크드인 같기도 하고요. 내가 가진 지식을 누군가 필요로 한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자극이 되겠어요. 맞습니다. 심미적인 측면에서 이게 갖는 의미가 육체적 케어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사회적 존재감을 다시 확인하고 누군가에게 내 지식이 쓰인다는 것 자체가
뇌에 어마어마한 도파민을 분비하게 만들거든요. 아, 도파민 분비? 이 도파민 피드백 루프가 뇌세포 노화를 막고 인지 퇴화를 방지하는 가장 강력하고 자연스러운 심리적 역노화 솔루션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육체는 바이오 센서로 지키고 정신은 지식 토큰으로 지킨다. 진짜 빈틈이 없네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또 현실적인 벽에 탁 부딪히는데요. 어떤 벽이죠? 이 최고급 센서에 AI 로봇에 이런 인프라가 쫙 깔린 건물을 도대체 어떻게 소유하죠? 일반적인 부자라도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통째로 살 수는 없잖아요. 약간 그림의 떡 아닌가요? 그래서 막대한 자본을 끌어모으고 수익을 나누는 세 번째 엔진이 필요합니다. 바로 자산 유동화와 토큰화, 즉 리츠 시스템이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이 거대한 롱제비티 인프라의 지분을 잘게 쪼개는 겁니다. 아, 지분을 쪼갠다. 거주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낸 거액의 입주 보증금 중 일부를 부동산 리츠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내가 살면서 건강도 챙기는데 그 건물이 창출하는 운용 수익까지 배당금으로 돌려받는 구조인 거죠. 그럼 반대로 꼭 그 비싼 실버타운에 입주하지 않더라도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 소액으로 글로벌 프리미엄 부동산 지분을 소유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여기서 리포트가 짚어내는 진짜 자산 가치, 경제적 해자를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이 롱지비티 리치의 진정한 무기는 저기 눈에 보이는 화려한 대리석 건물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핵심은 거주자들이 매일 뿜어내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요? 네, 거주자의 익명화된 생체 데이터, 정밀 의료 기록, 마이크로바이옴 패턴 같은 것들은 글로벌 제약사나 보험사들이 임상 연구를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서라도 사고 싶어하는 최고급 정보거든요. 와, 즉, 거주자가 건강하게 오래 살수록 시스템은 고도화되고 그 데이터는 끊임없이 자산화돼서 수익을 창출하는 바이오 싱크 아키텍처가 완성되는 겁니다. 발상의 전환이네요. 그냥 비싼 월세만 받는 게 아니라 입주민들이 숨쉬고 밥 먹는 그 일상의 데이터 자체가 돈을 벌어오는 황금을 낳는 거위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이토록 완벽한 기술이랑 인간의 근원적 욕망, 거기다 데이터 비즈니스까지 엮여 있으면 이건 진짜 불황을 모르는 거대한 돈의 흐름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럼 당장 청취자 여러분이 이 흐름에 어떻게 올라탈 수 있을까요? 실전 투자 로드맵 좀 짚어주시죠. 내일 당장 뭘 사야 됩니까? 무작정 아무 헬스케어 펀드나 막 담으시면 위험하고요. 가장 안전한 접근은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대형 리츠의 포트폴리오를 복제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대형 리치요? 네, 미국 시장의 웰타워나 벤타스 같은 대장주들을 먼저 분석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들은 이미 수만 개의 시니어 유닛을 보유하고 있고 발빠르게 기존 단순 요양시설들을 첨단 데이터가 흐르는 웰니스 센터로 개조하면서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규모나 데이터 축적 속도 면에서 압도적이니까 대장주부터 보라는 거군요. 그런데 덩치가 크다고 다 똑같은 혁신 기업은 아닐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옥석을 가려내야 할까요? 두 가지 핵심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술 통합도입니다. 어떤 리치는 그저 건물 관리나 청소만 대행하지만 어떤 리치는 AI 케어 로봇을 적극 도입하고 디지털 치료제 회사장 파트너십을 맺거든요. 네네. 특히 아까 우려하셨던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그 수많은 민감 생체 데이터를 완벽하게 보호할 프라이빗 서버를 자체적으로 구축했느냐, 이게 보안 기술력의 척도가 됩니다. 아, 자체 프라이빗 서버 중요하네요. 그럼 두 번째 기준은요? 둘째는 역시 부동산의 본질인 입지 희소성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치명적인 돌발 상황에 대비하려면 최고 수준의 대학병원 인접성은 타협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아, 병원과의 거리? 네. 게다가 나와 비슷한 지적, 경제적 수준을 가진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는 전통적인 부촌의 입지는 대체 불가능한 프리미엄을 갖죠. 결국 최고급 명의가 있는 대학병원 바로 옆에 있고 자체 프라이빗 서버로 내 데이터를 철통 보안해주는 곳. 게다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노인들이 꽉 차서 공실률이 0%인 리츠를 찾아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런데 저는 리포트 후반부에 나온 롱제비티 복리 시스템이라는 개념, 이게 정말 소름 돋더라고요. 그러니까 리츠에서 나온 배당금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걸 다시 다른 데 투자하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본의 수명과 내 생물학적 수명을 완벽하게 동기화시키는 궁극의 전략이죠. 롱제비티 리치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다시 영노화 바이오테크 기업 주식이나 마이크로바이옴 전문 펀드에 재투자하는 루프를 만드는 거예요. 아, 재투자 루프? 내 부동산 자산이 벌어다 준 돈이
결과적으로 나의 생물학적 수명을 늘리는 최첨단 기술 발전을 앞당기는데 쓰이는 겁니다. 자산이 증식할수록 내 수명도 같이 드러나는 진정한 의미의 생존 복리가 완성되는 거죠. 와, 생존 복리. 내 건물 배당금으로 내 수명을 계속해서 연장 결제하는 느낌이네요. 정말 완벽하게 통제된 1인 제국의 생존 전략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솔직히 좀 무서워지기도 해요.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투자 시나리오에는 약간 항상 숨겨진 함정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맞습니다. 세상에 100% 안전한 투자는 없으니까요. 영생을 파는 이 화려한 시장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피해야 할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이 시장은 성장성이 확실한 만큼 리스크도 아주 치명적입니다.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건 정책 리스크예요. 실버 인프라나 헬스케어 비즈니스는 필연적으로 그 국가의 의료법, 건강보험법, 복지 정책이랑 아주 끈끈하게 엮여 있거든요. 아, 법이나 제도의 영향을 엄청 받겠네요. 네, 만약 국가가 의료 민영화 논란을 의식해서 규제를 강화하거나 건강보험 수가를 바꿔버리면 이 리츠의 수익 모델 전체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마음먹고 정책판을 엎어버리면 아무리 AI가 똑똑해도 답이 없다는 거네요. 또 다른 함정은요? 운영 전문성의 부재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반 5성급 호텔은 에어컨 고장 나면 사과하고 보상하면 끝이잖아요. 네네. 근데 바이오리얼티 건물에서 AI 시스템이 오작동을 하거나 응급 상황 대처가 1분만 늦어져도 그건 곧바로 거주자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 거랑 생명을 다루는 서비스를 24시간 무결점 상태로 운영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퍼센트 유기농 바이오 식당 달아놓고 주방 가보면 냉동식품 전자레인지에 데워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화려한 로비의 대리석이나 샹들리에 같은 겉모습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겉으로는 프리미엄 롱제비티 타운이라고 막 광고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내피 검사 데이터 하나 제대로 관리할 백엔드 시스템이 없는 가짜들을 철저히 걸러내셔야 해요. 백엔드 시스템이 핵심이다? 네, 실제로 어떤 영노화 프로토콜이 가동되고 있는지, 24시간 상주하는 의료진의 트랙 레코드는 어떤지, 또 내 데이터를 보호할 독자적인 프라이빗 서버가 존재하는지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이런 실체 없는 수식어만 파는 사기성 리츠를 피하는 안목이 자산을 넘어서 생명까지 지켜줄 겁니다. 샹들리에 속지 말고 프라이빗 서버의 실체를 확인하라. 이 문장은 청취자분들이 꼭 메모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네,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이 도달하는 욕망의 최종 종착지는 결국 단 하나로 수렴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시간을 사는 것이죠. 맞습니다. 롱제비티 인프라는 단순한 안식처가 아니라 내 자산이 나보다 더 오래 살아남아서 결과적으로 나의 생물학적 시간을 벌어다주는 거대한 인생 운영체제인 것 같습니다. 네, 대중들이 아직 이곳을 단순한 고급 요양원 정도로 치부하면서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할 때 한 발 앞선 자본은 이미 이곳을 수명 연장센터로 인식하고 선점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증식이 수명의 연장으로 직결되는 자본주의의 극적인 진화 현상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희는 집이 스스로 알아서 우리의 수명을 늘려주는 참 마법 같지만 이미 현실로 다가온 미래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 이 점을 한번 깊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사간 그 최고급 아파트가 여러분의 모든 생체 데이터, 장내 미생물의 미세한 변화, 뇌의 인지 기준선까지 전부 완벽하게 파악해서 최적화해주는 완벽한 생존 캡슐이 되었다고 쳐봅시다. 네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쉽게 이사를 갈 수 있을까요? 그 집 문턱을 넘어서 다른 환경으로 나가는 순간 내 수명이 단축된다는 걸 내 데이터가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이야, 정말 무서운 딜레마네요. 만약 건물을 벗어날 수 없다면 나의 수명을 진정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은 과연 나 자신일까요? 아니면 내 생존 데이터를 꽉 쥐고 있는 건물주, 즉 리츠 시스템일까요? 기술이 약속하는 영생의 대가로 우리가 넘겨주어야 할 통제권은 무엇인지, 진정한 영노화의 청구서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심층 분석에서 더 날카롭고 흥미로운 지식을 모아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